다들 반갑습니다. 지금 옆에 또 오랜만에 화면을 띄워봤어요. 혼자 막 그리는 것보다 같이 보고 그리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자, 여기 이 나무를 그릴 건데, 근데 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무 그리기 제가 1이라고 해놨는데, 뭐 대표적인 나무 몇 개 좀 더 그려보면서 연습도 하고,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쏙 잘 그리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나무 그리기 할 때 이제 선, 선을 되게 불규칙하고 뭔가 맛깔나게 그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못 그었거든요. 나무 그을 때 이 주변 이파리들을 잎을 하나하나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약간 어떤 분위기를 내는 선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끊는 선이 어반 스케치 할 때나 스케치 할 때나 이렇게, 그쵸? 제가 손긋기 연습 예전에 알려드린 거 잊어먹은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자, A에서 B까지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가서 끊는 걸 말합니다. 이거를 굳이 막 자대고 직선이 아니라 약간 흔들흔들 하죠. 그래서 점을 이렇게 약간 수평이 아닌 점이 있으면은, 그쵸? 쭉 천천히 끄어가면서 시선은 계속 그 B 쪽을 바라봐야 돼. B 쪽으로 가되 이렇게 휴전 보기 싫으니까 최대한 흔들면서 가는 거 기억하시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반 스케치에 들어가는 나뭇잎에 이 테두리를 그릴 때는 이런 직선보다 뭐 예를 들어서 동그란 나무면은, 자, 얘는 동그란 나무를 이렇게 그려서 그림자 표시하고, 물론 이것도 나무가 될 수 있지만 이 외곽 테두리를 좀 더 이렇게 나뭇잎처럼 보이게 그려줘야지 나중에 물감으로 대충 툭 찍어 바르더라도 나무 느낌이 잘 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나무를 물론 그릴 거지만 요 선, 요 자유분방해 보이고 뭔가 나뭇잎처럼 보이는 요 불규칙한 이 선을 끊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덩어리 잡고 주의할 점 이런 거 몇 개 알려드리면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선은, 자, 아까 말했던 이 직선입니다. 직선도 약간 자로 대고 끄는 게 아니라 약간 흔들흔들 했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유롭게, 처음에 자유롭게 흔든다고 하면 다들 그냥 좌우로밖에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좌우로 흔드는 것만으로 나뭇잎을 표현하면 또 그게 그렇게 멋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직선도 들어갔다가 한번 손을 꼬우기도 했다가 원형도 들어가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고 나오고 직선도 들어가고 꼬우기도 하고. 자, 요거를 처음에는 뭐 되게 불규칙하게 한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규칙적으로 막 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신경 쓰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런 선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요령이 있겠죠. 근데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어요. 요령이 있을 텐데 직접 계속 끊고 연습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괜찮은 선이 나올 겁니다. 직선을 끊기도 하고. 근데 선을 띄워서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띄우지 않고 계속 선을 그어서 누가 봐도 불규칙해 보이는 선들의 연속을 끊는 연습을 한 페이지 정도 하시면은 딱 이렇게 한 줄 지나가고 나서 한번 또 봐야 됩니다. 아, 괜찮은데 뭐 이렇게 길게 지나가는 부분이 나는 별로다, 이런 거 조심해야지 하고 다시 한번 더 연습을 해보고 쭉. 자, 손에도 힘을 줬다가, 이게 얇은 펜이지만 힘을 뺐다가 할 때 강약이 있거든요. 자, 그것도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 한 건 보니까 이쪽이 좀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고 또 선을 그어봅니다. 꼬우는 게 두세 번 이상 나오면 이상하겠죠. 적당히 가다가 한번 바깥쪽으로 꼬우기도 하고 안쪽으로도 한번 꼬아보고, 자, 직선으로 이렇게 가기도 해보고 곡선도 가고 꼬아보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저처럼 빨리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갔다가 곡선도 갔다가 한번 꼬우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나오고 꼬아서 직선도 긋고 곡선, 직선 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손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순간이 올 겁니다. 요런 어색한 선들을 계속 생각하고 피하고 있으면은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선들을 끊는 그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그게 이제 숙달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는 선을 막 그어도 되게 자연스러운 이런 불규칙하고 마치 나뭇잎처럼 보이는 멀리서 보면 그런 선을 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정도가 없다. 열심히 그려서 연습하는 수밖에. 예랑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요 기초선 연습은 뭐 여러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실패한 부분, 뭐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내가 봤을 때 스스로 만족 못하는 선들이 있을 거야. 스스로 만족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요거는 다음에 할 때 막 빨리 끊더라도 피해야지 하는 느낌이 드는 구간들 있잖아요. 잘 기억해뒀다가 특히 요런 거, 요것도 별로겠죠, 당연히. 잘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할 때 근데 또 나와도 돼. 나와도 되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모든 부분을 100% 만족하면서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70% 이상 내가 마음에 드는 이런 랜덤한 선들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령이 없고 하면서 자기 반성하고 또 다시 그려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늘어날 겁니다. 저도 처음엔 별로였어요. 지금도 별로인 것 같은데. 그래요. 토르님 반갑습니다. 약간 낙서하드 풍경 그리기 할 때 제가 이거 많이 했잖아요. 저도 낙서하드 풍경 그리기 하면서 이렇게 선 맛이 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유분방한 선이지만 규칙은 없고 뭔가 반복적이지 않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선들의 형태 그리고 이 전체가 내가 원하는 이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지 이걸 막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그 형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나무의 이 원형의 형태를 잡으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너무 자유분방하게 그쵸? 요것도 따지고 보면 요 원형 틀 안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막 넘어가 버리면 다른 나무 모양이 되겠죠. 내가 보고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저 풍경의 나무의 저 형태를 가져와서 그대로 그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벗어나 버려도 나무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범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규칙적이지 않은 선들이 왔다 갔다 이쪽에 부딪혀 저쪽에 부딪혀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무 가지 그릴 때 주의할 점 딱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될 것 같네요. 나무 가지는 땅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자라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얇아집니다. 배윤선님 반갑습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 기둥 그릴 때도 이런 선을 그리지 않거든요. 기둥 그릴 때는 이렇게 그냥 차분한 선으로 점점 굵어지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절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나무가 이렇게 자라지 갑자기 이렇게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나무는 거의 없단 말이죠. 특히나 이 중앙 기둥이 말이죠. 그쵸? 요 부분만 주의해가지고 스케치를 해 나가시면 쭉쭉 뻗어나가는 가지들도 따지고 보면 굵고 얇고 얇아집니다. 굵고 얇고 굵고 얇고 더 얇아지고 그쵸? 요런 거 그리고 가지 뻗어가는 패턴도 규칙적이긴 한데 나무마다 다 달라가지고 사진을 관찰하면서 그 나무의 특징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뭐 어느 정도 뻗어가지고 가지를 뽑고 그 가지에서 나오는 가지는 약간 처지고 이런 걸 설명드려봐야 사진에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풍경에 전혀 다른 나무가 있으면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그대로 그리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은 자꾸 내 선 모든 선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림을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만 주의해서 이제 옆에 있는 나무를 한번 관찰해서 그리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케치를 해가지고 하셔도 돼요.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스케치가 필요 없이 눈에 보이는 걸 내 덩어리를 잡아서 그릴 수 있게 되겠죠. 자, 지금 옆에 있는 나무를 딱 보세요. 기본 형태가 딱 보입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큰 형태로 봐서는 동그란, 그쵸? 잎사귀들이 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밑에 한 요 정도 파져가지고 여기는 마치 부채처럼 살이 이렇게 뻗어 있고 밑에 기둥이 하나 있는 그런 부채 형태의 나무네요. 이걸 먼저 관찰해요. 이런 나무도 있겠고, 어떤 나무는 삼각형 나무도 있겠고, 어떤 나무는 역삼각형으로 퍼지는 나무도 있겠고, 어떤 나무는 동그란 나무도 있겠고, 여러 가지 덩어리가 뭉쳐 있는 나무도 있을 테고, 그런 덩어리감을 먼저 잘 관찰하시라는 겁니다. 너무 막 성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나무를 딱 보세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 그리려고 생각하면 막 위에 잎사귀부터 이렇게 언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똑같이 그릴 필요 없지만 이런 덩어리감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다. 두 번째, 큰 덩어리가 어떤 형태인지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를 파악을 합니다.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나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 안쪽에 잎사귀 덩어리들이 뭉쳐가지고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을 잘 관찰하시면 되는데, 제가 좀 사진을 고르고 고른다고 했는데도 그림자가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볼게요. 여기 뭔가 이렇게 작은 덩어리가 하나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뻗어간 덩어리가 요렇게 보일 겁니다. 요렇게 Y자 형태로 뻗어갑니다. 그렇죠? 조그맣게. 그리고 옆에는 이만큼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공간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요렇게 덩어리가 보이죠? 여기는 비어 있고, 그리고 뒤쪽 덩어리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처음에 안 보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뒤쪽에도 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조그만 덩어리도 이렇게 있고, 옆에 큰 덩어리가 이렇게 한번 꺾여서 이런 식으로 요 정도 형태. 여기는 가지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지 상태를 봅니다. 요거 얼반 스케치 할 때 대부분 펜으로 한 번에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케치를 거의 하지 않을 건데 초보자분들은 스케치를 하면서 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수채화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펜 드로잉 하듯이 탁 그릴 필요는 없어요. 대충 이렇게 구역만 정해놓고, 대신 가지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지 물감으로 탁 얹었을 때 검은색이 올라와가지고 되게 예쁜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행진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림 언제까지 그려요? 그림 유튜버가 그러면 먹방 할까? 요 기둥부터 해가지고 이 나무 가지도 똑같이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특징을 살펴야겠죠. 자, 이쯤 언저리에서 시작돼서 쭉 약간 휘어있죠. 내려와서 기둥이 있습니다. 자, 요게 보이면은 다음 가지도 하나씩 보일 겁니다. 자, 요 메인 기둥이 하나 보이죠. 그 다음 이쪽 가지를 떠받치는 가지가 한번 꺾여서 이렇게 내려와 있네요. 그렇죠? 자, 이걸 직접 스케치를 하라는 게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 하세요.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시고. 근데 이 어떤 사진을 봤을 때 잔가지를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실버준님 반갑습니다. 펜을 들 힘이 없을 때까지, 숟가락 들 힘이 없을 때까지. 그래서 똑같이 다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 큰 줄기가 되는 가지는 몇 개씩은 관찰해 주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줄기는 하나, 둘, 세 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세 개가 요 두 번째는 여기고 세 번째는 밑에서 시작하죠. 여기서 약간 요렇게. 이 정도만 관찰하셔도 많이 파악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시면 나머지 장가지들은 이렇게 뻗어가겠지.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 사이사이에 뭐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요런 게 나중에 펜손으로 까맣게 탁탁탁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수채화로 초록색 물감을 툭툭툭 칠하면은 나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하느라고 뭔가 이렇게 선들이 스케치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현장 나가서 그릴 때는 그냥 진짜 딱 보이는 요 세 개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뭉뚱 그리고, 우리가 어반 스케치를 뭐 나무를 그리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나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풍경을 차지하는 건 그 도심 풍경 아니겠습니까? 집이나 건물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어떤 뭐 옆에 있는 다른 전신주라든지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파악했으면은 이제 스케치를 해 나가면 되겠네요. 요까지가 여러분들 나무를 봤을 때 한 10초, 20초 만에 그 나무 전체의 형태를 파악을 하는 단계고, 하얀 종이 위에 이런 스케치가 눈에 그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펜을 가지고 아까 연습했던 이 선으로 이 덩어리들을 하나씩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진짜 자유롭고 뭔가 사진하고 관계가 없어도 돼요. 그냥 기분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나뭇가지를 먼저, 아니 나뭇잎을 먼저 표현하고 나뭇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나뭇가지 먼저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뭇가지를 먼저 하는 게, 이 나뭇잎을 먼저 표현하는 게 좀 더 그리는 게 수월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순서에 대한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벚나무도 그래야죠.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기초부터 가야죠. 벚나무는 이렇게 이제 나무 그리기 기초 1, 2, 3, 4, 5, 6, 7, 8, 365 넘어가면 내년에 딱 벚나무 그리지 않을까요? 자, 그럼 덩어리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냥 동그랗지가 않죠. 약간 뻗어나가는 무언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요 라인들에서 한 번씩 힘차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선들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도 한 번에 줄로 한 줄에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 있으면 그 부분에 끊고 쉬었다 또 생각해보고 천천히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나무가 좀 작잖아요, 그죠? 한번 스케치한 거 보니까 좀 약간 자신감이 생기지 않나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밖으로 뻗어가고 들어가고 또 뻗어가는 게 좀 보이고, 자, 밑에 덩어리에서 나무까지 이어져서 아까 이 덩어리까지 마감을 다 해야 됩니다. 한 덩어리로 보라고 했죠. 푹 들어갔다가 싹 남아서, 자, 이 덩어리 하나 그렸습니다. 두 번째 요 덩어리 그려볼게요. 요렇게 뻗어가는 거. 여기도 이렇게 나와서 쑥 들어가고, 자, 한 번에 계속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지금까지 끄던 내 선이 괜찮은가, 마음에 드는가 생각하면서 반성하면서 그리셔야지 발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서 어떤 덩어리를 내가 표현할지는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두 덩어리 표현했고, 아까 뒤에도 덩어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뒷덩어리도 이렇게, 대신 이걸 지나가면 안 되겠죠. 앞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또 표현해주고. 자, 위에 덩어리, 여기는 동그랗게 표현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뽁 튀어나오고 뽁 튀어나오고 뽁 튀어나오고, 그쵸? 말차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거 위주로 생각하면서 여기 쑥 들어갔어요, 그죠? 튀어나오고 한번 꼬아도 주고, 여기 옆에 살짝 나와있죠? 그리고 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 덩어리 그대로 위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자, 여기는 아주 얇은 나뭇잎들이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뭇가지를 이 사이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밑에 기둥부터 해서 올라가는 게 편할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나무가 되게 휘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 살짝 보이는 걸 생각해가지고 점점 두꺼워지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손도 이렇게 막 예쁜 손 그으려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멈춰가지고 직선을 이렇게 그어지게 하시면 됩니다. 서로 그 가지끼리 겹쳐가지고 서로 손을 피할 필요는 없는데, 뭔가 좀 확실하게 보이는 게 있으면은 이런 입체감을 위해서 피해 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좋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리는 것도 그다지 막 되게 자신있게 그어서 맛깔스러운 선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이제 연습 과정을 거쳐서 계속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원하는 선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중간에 그어주고 내려와서 올라가서 여기보다는 좀 더 두껍게 내려와서 자, 이 정도 표현해주고 이제 스케치가 없이 우리가 그림을 그렸다고 예상을 해야 되니까 스케치를 이제 지워볼게요. 지금 스케치가 있으니까 그림이 꽉 차 보이는데 사실은 또 안 그렇거든요.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안 지워지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스케치가 또 완벽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물감을 채워서 마감을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펜만으로 또 어반 스케치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우리 물감을 음영을 딱 칠해주면은 거의 완성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펜 드로잉의 끝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아까 덩어리 잡았잖아요. 덩어리마다 그림자를 표현해 주면 좋습니다. 그림자를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칭을 표현해서 이 덩어리 안쪽에서 그림자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대신 해칭으로 표현했으면은 지금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 어반 스케치 엽서 전체의 모든 그림자는 똑같은 방향의 해칭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말끔하게 보입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해칭하고 어떤 거는 손으로 표현하고 어떤 거는 이쪽으로 표현하고 이래버리면은 그림이 좀 중구난방 예뻐지지가 않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림자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물감을 칠했을 때 예쁜 그림자, 해칭도 괜찮지만 금방 우리 그었던 이 선들 있잖아요. 이 선들을 한 번 더 그어서 그림자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아까 말했던 이 사진도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사진에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입니다.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그림자고 어디가 빛받은 부분인지 잘 안 보이겠지만 계속 보시면은 제일 환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럼 이 덩어리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제일 환하고 요렇게 어두운 것 같죠? 그 어두운 부분의 경계를 똑같은 손으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쪽을 이 선을 이용해서 채워주는 거죠. 어떤 부분이 약간 검게 나와도 돼요. 나뭇가지 사이에 그림자 들여서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덩어리 있었죠. 뒷부분 덩어리도 지금 뭐 거의 억지지만 여기가 살짝 밝고 윗부분 밑에가 살짝 어두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뭇가지를 덮어 가듯이 어둡게. 그리고 위에 덩어리 볼까요? 위에 덩어리는 뭐 이렇게 밝은 부분 보이죠? 제가 표시하는 부분 사진에. 그리고 꼭대기 밝고 중간에 살짝 밝은 거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랑 꼭대기 중간 정도 피해가지고 손을 그어주고, 좀 어두워야 될 부분, 약간 또 이거 팁이라면 팁인데 나무 가지하고 나무가 만나는 부분을 좀 더 어둡게 처리해주면은 나뭇가지가 이 안에 쏙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덩어리 볼게요. 옆에 덩어리 어디가 밝습니까? 어디가 그림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뭔가 모르게 이쪽 부분에 좀 밝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 윗부분 이렇게 밝아 보이는데 사이사이에 나뭇가지도 있고 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구멍도 뚫려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럼 구멍도 이렇게 표현도 해주고, 그림자. 저 구멍 같은 데 나중에 그림 그 수채화나 뭐 내가 원하는 재료로 채울 때 저 부분을 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위쪽에는 뭐 살짝 밑에 부분 그림자 넣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 끝에 달린 아주 얇은 나뭇가지 끝에 나뭇잎이 한두 개 달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약간 이렇게 중간중간 표현을 해주시면은 좀 더 그림이 여유로워 보입니다. 풍성해 보이고. 이렇게 됐죠? 그림자 부분 한 번 더 그려보고, 그 다음 나뭇가지를 이제 음영을 채워줍니다. 요거도 이제 뭐 수채화로 색을 진한 갈색을 채울 거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한번 까맣게 그냥 그림자 넣듯이 세로 라인으로 이렇게 나무 채워줄게. 우리만의 우주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칠해두고 나면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저 부분이 딱 나뭇가지 연결된 게 보이거든요. 사진에는 없지만 이쪽에도 뭔가 이렇게 하나 보이는구나. 나뭇잎 살짝 그려주고. 자, 됐습니다. 어때요? 나무 그리기. 저도 솔직히 억지로 그렸네요. 인물이랑 자연물 중에서 꽃하고 나무 하기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또 한 가지 팁이라면 제가 금방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나뭇가지하고 나뭇잎이 만나는 부분에 뭔가 그림자를 이렇게 해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런데 여기 덩어리에 나뭇가지가 쏙 박히는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간 여기 나뭇가지도 그 부분만 살짝 어둡게 칠해주면 나뭇잎의 그림자가 느껴지게 되죠. 그러면 입체감이 한층 더 살아날 겁니다. 이거 수채화로 표현을 칠을 할지라도 이렇게 해두면은 입체감이 싹 올라가죠. 여기 나무하고 나뭇가지가 겹치는 부분도 이렇게 그림자 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케치를 한번 끝내봤습니다. 이게 되게 제가 기초라고 그렸는데 물론 쉽게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연습을 쭉 해보시고 선긋기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또 매일 나무를 그리지 않겠지만 저도 솔직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좀 더 쉽지만 우리가 일상에 자주 보이는 가로수 느낌 그런 거 찾아가지고 또 약간 커 보이는 나무들, 그리고 이런 화렵수죠. 화렵수 말고 침엽수는 또 어떻게 표현할지 저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방송 끝. 아까 빛 많이 받았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태양광의 부분들은 우리가 다 파악해놨잖아. 거기만 좀 쿡 칠해주고. 근데 이게 물감이 번지나? 오반 스케치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자세하게 물감을 일일이 다 칠하진 않지만 덩어리감이 느껴질 수 있게. 그림자 부분엔 갈색을 좀 섞어서 다 칠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감을 덮어도 검은 라인 살아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칠하지 않겠나요? 초점이 좀 안 맞았죠? 그래요. 진짜 끝입니다. 다들 안녕.